네, 안녕하세요. 양지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노후계획도시 수혜지, 보통 자기 용적률이 200에서 한 250% 되는 곳에서 노후계획도시법이 적용되면 450%까지 적용돼서 굉장히 사업성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파고 들어가 볼게요. 지금 요것도 신문 사설인데 혜택이 엄청 많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서울 수혜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가 있다고 많이 설레발이를 치죠. 예. 일반 국민들도 그런 줄로 알고 있고 사업성이 별로 안 좋았는데 450%가 되면 약 한 2배 이상 용적률이 늘어나니까 야, 이거 그냥 무상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재건축 재개발은 뭐라고 그랬죠? 첫째, 조합원의 절대적인 이익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공익을 위한 관공서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조합원들이 450% 용적률을 적용받으려고 유리한 방향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관공서에서는 요구하는 게 있죠. 공공기여분. 이걸 기여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허황된다고 해야 되나, 일단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을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5년 3월 27일 날 발효가 됐습니다. 서울시에는 좀 강하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오늘 보여게 될 부분들은 13조 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2번 보실게요.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존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자, 서울의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준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러면 기준 용적률에서 종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하, 요 말은요, 일단 기준 용적률이 아까 250이라 그랬죠. 그러면 종전 용적률이 200이라고 하면 50%가 늘어났죠. 그러면 50%에 30%, 15%, 그 다음에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450이 적용된다 그러면 기존 용적률 250이라 그랬죠. 그러면 200이 되겠죠. 200에 60%를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에 60이면 120이죠. 120에 아까 가에서 설명한 요거를 더해서 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0에서 450%에서 250%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약 한 15%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신문 사설로 돌아가 가지고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서울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조례 제정, 신내 가양 등촌 재건축 가시화, 요 것만 보면 굉장히 인센티브를 많이 줄 것 같아 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사업성이 있어 보이죠. 실체를 들여다볼게요. 용적률이 현재 194%인 아파트를 450% 상향되면 토지 한산 공공기여분은 30.4%. 요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10,000평을 가지고 있으면 3,000평을 달라는 거예요. 3,000평을 뺏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뺏어가는 겁니다. 종전 기준 용적률의 차이 1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를 적용하고요. 기준 용적률 2구간은 60%를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50% 기준 용적률이, 그러니까 250만 적용을 하면 토지를 6.72 정도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250을 적용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400%, 450%를 적용을 원하니까 밑을 한번 보실게요. 이 편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지역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공공기여율은 1구간에 30%, 2구간은 60%를 적용해야 한다. 종전 용적률이 194%인 아파트 단지가 최대 450%로 재건축 진행될 경우 토지 한산 시 공공기여율 적용은 용적률 증가분의
3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30.4%를 공공기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서울시의회는 7월 27일입니다. 서울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의결했다. 서울시에는 이번 조례 적용이 가능한 곳은 11개 지역, 13개 곳 택지지구 및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적용된 것은 경기도 1기 신도시 5곳이 대부분 1구간에 10%, 2구간 41%를 채택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감일이 우려해서 더 많이 공공기여분을 갖고 간다는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 194% 되어 있는데 450% 되니까 여기에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라는 거예요. 강화를 한 겁니다. 조합원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대목이죠. 그리고 최저치를 선택한 1기 신도시와 달리 서울시는 법령에서 위임한 공공기여 구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령에 따르면 1구간에서 10에서 40% 이내, 2구간은 41에서 70% 이하에서 1구간을 30%, 2구간을 60% 이하로 정했다는 거예요. 생색내기죠. 그러니까 다만 이게 너무 강하니까 조례에서 공공기여율 조절 방안으로 종전용적률 및 기반시설 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20% 이하에서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경우 공공기여 완화율을 할 수 있다. 13개 서울시 내 택지지구 현황, 고덕, 개포, 양재, 목동, 상계, 창동, 중계, 수서, 가양 등 총 10내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신내, 가양, 등촌, 상계, 목동, 수서지구가 해당이 된다.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줄 것처럼 말을 하지만요. 결과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드리면 200에서 450%가 되려고 하면 약 한 250% 정도를 먹는 거잖아요. 더. 그런데 거기에서 80에서 90%를 갖고 간다는 겁니다. 표를 한번 상세하게 볼게요. 자, 표를 한번 보게 되면 특별정비계획 용적률에 따른 공공기여 산식입니다. 공공기여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존 용적률은 지금 현행 아파트가 194%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250 적용. 3종인데 250 적용을 바라는 건 아니겠죠.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00%를 적용했을 때 토지로 공공기여 시 15.6%를 공공기여해야 되고 용적률을 보면 46.8% 요거를 면적을 기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300%보다 더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일 때 현행 한 200%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250%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450% 적용됐을 때를 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450% 적용이 됐을 때 국가에서 어느 정도 공공기여를 원하는지 볼게요. 1구간 그러니까 250 마이너스 194를 해서 30%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450에서 기준 250을 빼서 60%를 하게 되면 공공기여율이 136.8% 그러니까 137 정도를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450에서 136을 빼면은 310 얼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약한 2배 이상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일단 공공기여를 하게 되면 내 지분이 또 줄겠죠. 내 지분에 한 토지가 30% 줄어드니까 내 토지가 30% 정도 대지 지분율이 줄어드는 대신에 나에 대한 이득은 약 한 15% 그 정도만 좋아지는 겁니다. 15% 정도.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특별정비계획 용적률이 450% 되었을 때 공공기여분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거의 다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사실을 알게 되면 기존에 300%에서 한 315%, 그 정도 한 15%, 315%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450%까지 적용해서 450%를 다 적용받을 줄 알았는데 공공기여분을 빼보니까 약 한 315 정도 적용이 되더라. 그러면 대지지분 평균 대지지분이 약 한
10평 정도 돼가지고 한 25평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약간 부담률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대략 한 8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정도밖에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건축은 조합원의 절대적인 이익이 있어야 되고요. 강동선은 그러한 모든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해서 거의 80% 90%를 뺏어 간다는 거 요즘 유의해서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실 때 유의 깊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